자, 야구는 풀스윙. 오랜만입니다. 그 두산 베어스를 다루게 됐는데 사실 두산 베어스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네. 사실 요거는 다른 팀이 못 해봤던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산의 시대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두산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색한 몇 년을 지금 보냈죠. 네, 뭐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냄새만 짧은 한번 맡고 가을을 나가고. 보냈고, 그리고 뭐 지난해에는 뭐 이승엽 감독을 선택한 거는 실패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랬죠. 시즌 중에 교체가 됐고, 네. 어찌 보면 두산은 또 새로운 장을 여는 2026년도가 됐습니다. 네, 자, 근데 굉장히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조성환 감독 대행에게 맡기지 않겠나. 왜냐면 네. 오랫동안 팀을 파악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선수들로부터 신뢰감도 있어 보이니 그대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선택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래도 물론 FA 영입도 있고 하지만 이 사령탑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는 이유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좀 구단의 방향성 이런 맞아요. 것도 좀 있는 구단이 거잖아요. 현재 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현실적인 목표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이 감독 선임이 좀 많이 묻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감독과 수석 코치가 한때 네. 상대방 더가웃에서 네, 한국 시리즈를 맞아요. 자웅을 겨뤘던. 네. 야, 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네. 뭐 그렇죠? 근데 또 두 지도자 모두 네. 두산에서 시간을 꽤 많이 보냈던. 그랬죠. 그랬죠. 김원영 감독은 이번 새로 부임한 네. 투수 코치를 두산에서 그랬었고요. 했었고요. 홍원기 감독은 현역 시절에 네. 두산에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맞습니다.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감독이 한 팀에 모여서 김원영 감독, 홍원기 수석 그렇습니다. 체제로 두산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열어갑니다. 사실 감독과 수코가 한꺼번에 바뀌었고 사실 감독이 수코를 데려왔다기보다도 이런 조합을 좀 구단이 만든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그냥 모든 걸 다 리셋하겠다. 이런 거죠? 현재 두산의 과제와도 좀 맞물려 있는 게 마운드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내야진 뭐 박찬호 선수가 오긴 했지만 기존 젊은 내야수의 성장도 필요해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투수도 유망주가 많고 내야진에도 유망주가 많아요. 유망주만 많아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그렇죠. 한 명을 감독, 한 명을 수코치로 선임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구단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좀 보이는 거죠. 네. 아무튼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립니다만은 야구계에서 어떤 소위 제너럴 매니저로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네. 활약을 하신 김태룡 단장이 네. 본인의 어떤 막 사생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네. 딱 선임을 큰 했다는 변화를 거. 주면서 굉장히 알차다고 해야 될까요? 변화가 많은 오프 시즌을 네. 보냈고요. 이 홍기 감독은 제가 장담컨대 네. 내야수 보는 눈은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은 김혜성 선수 신인 때 그때 1군, 2군 왔다 갔다 할 때인데 2군에 주로 있을 때인데 네. 그때는 2군에 있었어요. 그때 홍기 수비 코치였는데 네. 그때 그러더라고요.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이정우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라. 김혜성이 또 이제 1군에 올라올 거고 자기가 보기엔 이 선수가 최고 이루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래 유격수였거든요. 그렇죠, 고교 그렇죠. 시절에. 네. 그랬는데 약간 스로잉 때문에 유격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루수로서는 두고 봐라. 자신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진짜 1군 이루수가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막 유틸리티 플레이도 조금 그랬긴 네네. 했는데 그래서 뭐 두산의 이 젊은 내야수들도 올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또 저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월드 시리즈 승부를 결정짓는 순간에 그라운드에도 서 있어 봤고 네. 뭐 이런 상황까지 성장을 했으니 홍원기가 지금 이제 수코죠. 이분의 어떤 눈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눈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어지러운 두산의 내야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어디냐 이게 정말 이번 시즌 내내도 지난 시즌 내내도 헷갈렸었던데 일단은 큰 돌 하나가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기는 됐죠. 네. 바로 박찬호의 영입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도 사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강백호가 더 필요하지 않나? 네네네.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고. 제일 좋지. 네, 강백호, 박찬호면 최고고. 근데 박찬호 선수한테 조금 더 비중을 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찬호와 강백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은 그래도 박찬호다라고 네.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만큼 계약 규모도 가장 오포한 규모도 가장 좋았고 두산이 그렇죠.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움을 보이실 수 있는 게 이 안재석 선수가 맞습니다. 지난해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돌아와서 후반기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포텐이 터지면은 홈런 뭐 15개, 20개를 치는 대형 유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는 그런 유형의 유격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거포형 유격수는 아니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라면은 마무리 캠프 기간에 박찬호 선수의 그 계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계약 확정되고 오피셜 뜨고 바로 그 마무리 캠프 하고 있을 때 김원영 감독이 네. 박준순, 안재석, 임종성 이 선수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아, 너네 끝난 거 아니라고. 유격수 자리만 지금 딱 채워져 있고 여전히 1루, 2루, 3루는 오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그 조성환 감독 대행도 김재환과 양석환이라는 사실 이 빅네임들 강승호까지도 네. 야 일단 빠져라고 했었던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네. 김원영이란 새로운 감독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새로 새 판을 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그래서- 상황이니까 이 선수들에겐 여전히 다 열려 있는 상황. 네, 유격수는 어쨌든 내야진에 그래도 중심이 하나 딱 잡혀 그렇죠. 있으면요. 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특히 내야진 유격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유격수가 사실상 사령관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는 확고히 정해져 있고 다만 여전히 1, 2, 3루는 활짝 열려 있고 활짝 열려 이들이 올라서 준다면은 그 자리도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마 김원영 감독은 이번 스프링 캠프까지 쭉 보면서 홍원기, 수코의 말에 쫑긋 귀 기울이며 네. 누가 스타팅 음. 정규 시즌 개막전에 누가 스타팅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겠을 텐데. 근데 아마 머릿속에 그림은 어느 정도 있는 있겠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 시범경기까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전 계속 안재석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툴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이 우리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손시현 이후에 김재호 네. 그리고 김재호 이후 원래 안재석이었어요. 안재석인 것으로 이미 네. 끝난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이 선수가 커주지를 못하니까 어떡하지? 거기서부터 어찌 보면 꼬인 거죠. 많이 꼬였습니다. 네. 사실 안재석뿐만 아니라 그전에 김대한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선수들이 당연히 커줘야 되는 선수가 안 커지다 보니까는 두산 또 팬분들이 되게 당혹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안재석을 그냥 유격수로 바꿔 키우고 강백호를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박찬호의 팔자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박찬호는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댕겨. 자기가 새끼 호랑이가 항상 있는 거야. 김도영이 김도영이 있다. 이리로 왔다. 여기는 안재석이 있어. 안재석이 아마 주요 포지션은 3루가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하코노가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하코노에서 홈런 20개 혹은 뭐 30, 아, 30개 그럼요. 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박준수 선수가 아마 2루로 가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독이 캠프 기간에 따로 이 선수를 불러 모아서 얘기한 거는 너희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경쟁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여전히 주전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강승호, 양석환이라는 이제 또 원래 있던 네. 돌들이 야 이렇게 되면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건가? 네, 그러니까 애들 여전히 불안감.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죠. 지난해나 올해나 두산은 베테랑과 신예 선수들의 이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강승호라는 선수의 입단을 돌아보면은 이 선수 1라운더입니다. 네. 진짜 오지환의 후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났던 선수예요. 그 선수가 사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다음 돌고 돌아서 두산에 와가지고 또 정착 하나 했는데 네. 또 쫙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 지금 프로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뭐 접은 적이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의 운명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게 되는 정말 잔혹한 프로야구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두산 베어스는 이 박찬호의 영입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줬어? 라는 금액으로 자팀의 FA들을 네. 눌러앉혔어요. 네. 근데 아니 진짜 이만큼 줬어? 라고 약간 다른 팀 팬분들이 좀 놀랐죠. 네, 뭐 조수행 선수도 있었고, 네. 예. 이영하 이영하, 선수였는데 경쟁이 뭐, 굉장히 그렇죠. 있었어요. 네. 예, 워낙에 이영하 또 필요한 선수는 자원이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네. 보면 되고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이영하 선수도 그렇고 네. 좋은 계약을 하고 나서 후배들을 또 끌고 미니 캠프 식으로 또 하는. 예. 그게 이제 지금 비활동 기간이니까는 네. 구단 지원이 아니라 자비로 가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후배들 숙박비, 식비 식대 다 내주는 다 거예요. 내주고. 예, 다 내주면서 형이네. 이렇게 해줬어요. 특히 박찬호 선수는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그게 있었대요. 근데 새 팀에 왔으니까 좀 네. 주저함이 있었나 봐. 아, 내가 너무 날
좀 날뛰면 안 될 것 그리고 또 같고. 선수가 루틴이 있는데 뭐 어느 시기에는 국내에 있는 게 좋고 어느 시기에는 해외에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아름아름 물어봤대요 선수랑 후배들한테. 너 혹시 생각 있어? 뭐 이런 나 식으로. 이렇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생각이 있어 해가지고 딱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내야수 위주로 좀 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내야수들끼리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또 거기서 맞춰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찬호 선수를 굉장히 저는 좋게 봐요. 네. 이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과해 보일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여태까지 걸어온 커리어를 보면은 분명 이 선수는 그만큼 부지런한 선수고 꾸준히 스텝업을 해온 선수잖아요. 네. 분명 이 선수만의 또 비결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또 젊은 선수들이 잘 체득을 해 간다면은 두산 내야진 저는 가능성만 넣고 보면 두산 내야진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죠. 고점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찬호의 영입이 이 두산 내야진의 고점을 또 다 터뜨리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중심으로 사실 두산 베어스가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불펜의 재건이죠. 네, 맞아요. 이 불펜이 사실 왕년에 뭐 김경문 감독 시절부터 불펜이 좀 일각에는 있던 팀이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좀 무너졌던 것들도 불펜이 하염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인들을 또 연투를 시키게 되고 이런 좀 악순환이 좀 돌아갔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보관들은 또 김원영 감독이 갖고 있겠죠. 일단 마무리 캠프 기간에 김원영 감독이 투수한테 가장 강조한 거는 볼넷을 줄이는 겁니다. 볼넷. 예,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만하게 그 돈이죠. 모든 투수 출신 지도자들이 네. 수없이 강조하는 게 볼넷 줄이기인데요. 네. 지난해 두산은 팀 볼넷이 542개로 리그 최다 7위였습니다. 최다 7위. 예, 요거를 줄이는 걸 과제로 뒀고, 이건 뭐 모든 또 지도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 최민석, 최지강, 네. 뭐 이교훈, 이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또 굉장히 크다고 해요. 사실 이 선수들도 한때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았던 또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인데 네, 최지강 선수는 필승조로서 또 가치를 보여주기도 했고, 최민석 선수는 지난해 신인 중에서, 신인 선발 투수 중에서 정말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하기도 했고, 이교훈 선수도 또 두산이 왼손 투수가 많지 않은데 이병헌 선수가 지난해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랬죠. 왼손이 없어서 결국엔 고효준 선수까지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교훈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또 채워줄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김원영 감독을 부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제야에 있는 혹은 이제 코치들, 현역 코치들이 그래도 한번 잘 하면은 팀이 확 좋아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팀이 두산이에요. 그 이유는 유망주 투수층이 좋다거든요. 네, 네. 저는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 두산은 꿀단지 같은 팀이 아니었을까. 재미있는 자원들이 많은 팀. 그래서 곽빈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간 터집니다. 곽빈이 언젠가는 KBO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 9위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안우진 선수와 9위만 놓고 봐도 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투수 출신 지도자 입장에서 두산이라는 팀은 굉장히 한번 맞고 싶은 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사실 그럴 겁니다. 제일 재미있는 거는 완성된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초이스로 만든 팀을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 올려가지고 네. 하는 게 또 의미가 크죠. 또 그래야 또 오롯이 자기 공으로 또 남기도 하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별로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왔고 상황에서 맞아요. 왔고 막 한참 잘 나가면 한국 시리즈 갔는데 막 잘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얼마나 부담돼 김태형 진짜. 감독 다음 감독은 당연히 부담이 되죠. 부담되죠. 이승엽 감독은 부담이 되는 자리는 맞았죠. 예. 근데 김원영 감독은 지금 사실 그렇다고 본인의 그 기존의 커리어가 나쁜 감독도 아닌데다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팀이 하필 또 두산이고 네. 여기서 두산을 만약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면 오 역시 김원영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에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감독이 잘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선수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두산이 뭐 현재 선수층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뛰어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선수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마운드 쪽을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두산 뭐 김원영 감독을 선택한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감독 선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두산이 굉장히 젊은 팀으로서 좀 다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과거와의 어떤 좀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이제 좀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사실 겨울에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온 것이 바로 김재환이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백이종군이구나. 나 백이종군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갔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김지현 선수와 처음에 FA 계약을 할 때부터 그냥 얘기했으면 되는 네, 거지. 그러니까 한덕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한덕주도 사실은 3+1년인데 그 처음부터 3+1년이다. 3년이 지나면은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자유계약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발표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홍건희 선수 2+2년 계약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예, 그거랑 똑같거든요. 예전에 안치홍 선수 롯데와 2+2년 계약. 네. 예, 처음에 발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갑자기 뭐 특별법 얘기하는데 그럼 그 이전의 계약들은 다 그럼 가짜 계약 뭐 위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FA 제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좀 빡빡한 이유가 아무래도 풀도 좀 작고 또 한 구단이 돈 들고 흔들어 버리면은 좀 네. 불균형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거 나온 것도 완화된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얄짤없이 21번째였는데 네. 이렇게 되어 온 것이 있어서 그 취지에 모두가 동의를 했고 그게 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역시 결국에 모든 것은 투명성이다. 맞아요. 여기서 다 공개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옵트아웃을 넣는다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다 주고 다 보장해주긴 너무 아까운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걸 거는 대신에 옵트아웃 줄게. 이거잖아요, 그런 결국에. 것도 있고 김재환 선수는 어땠냐면은 네. 사실 다른 구단이 더 세게 오퍼를 했어요. 불렀죠. 그랬는데 김재환 선수가 이제 두산은 김재환을 원했고 네. 계속 잔류시키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저 팀보다 좀 보내라 그 금액을 못 주지만 대신에 4년이 지나고 나서 옵트아웃 권한을 줄게. 너가 원하면 두산에 계속 남고 원하지 않으면은 다시 가라. 풀어지는 그런 조항을 넣어줄게. 그 145의 등록 일수와 무관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걸 딱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기에도 네.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면 되지. 4년 전 겨울로 그 상황을 알고 들어갔으면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김지현 선수한테 고맙다고 했을걸요. 그 더 세게 부른 그 팀이 안 갔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근데 우리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예, 또 이제 근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때 발표가 지금 현실대로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났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그렇죠. 일인데 LG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A 계약의 발표 주체가 구단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하는 편집이 좀 경우가 되는 있어요. 거야. 예, 약간 편집이. 이게 편집이 되는 경우가 어. 있어요. 어떤 계약은 또 고스란히 제대로 나오지만 그렇지. 어떤 계약은 좀 이렇게 가림막을 쳐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환 선수의 계약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기간 끝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어차피 밝혀질 거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저는 발표 주체가 이젠 구단이 아니라 어쨌든 계약이 체결되면은 24시간인가 36시간 이내로 그 계약서를 KBO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KBO가 그 계약서를 보고 승인을 공식 발표를 승인을 하면서 그 계약 내용 그냥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3자가 깔끔하지 뭐. 발표하는 거 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깔끔합니다. 그렇게 네. 하는 게. 그리고 일단 우리가 팬분들도 계약 당시에 지금 저쪽에서 더 부른데 라는 얘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덜 주는 대신 남기려면 이게 필요하겠네? 도 이해할 수 있으니 네. 그때 그렇게 까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투명성만큼 모든 것을 진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이 그래서 들고요. 뭐 특별법? 그러면 이전 계약들은 다 그럼 뭐 위법이었어? 이게 김지현 선수가 최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계약들이 네. 있고 여전히 양의지 선수도 4+2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거 처음부터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FA라는 것, 그 계약이라는 거는 당시의 시장 상황입니다. 맞아요. 당시의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 그냥 까버리면 돼요, 사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구단과 또 에이전트가 이제 뭐 뒤에서 다른 거 주고받고 이런 모양새를 만들지 말고 우린 이걸 원해. 저쪽에 이거 준대. 우린 이걸 줄 수 있어. 이렇게 딱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의 외국인 선수들이 새 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보던 이름도 하나 있고, 네. 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재편이 좀 됐습니다. 네. 지난해 캠프를 할 때 네. 두산 내부적으로 좀 시끌벅적했어요. 그랬죠. 내부적으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 낌새가 있었어요. 코로빈을 두고. 그렇죠. 예, 이게 코로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클레이튼 커셔도 그렇고 백인 투수들이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선발 투수들 선발 당일날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 말도 못 걸고. 예. 그리고 던지고 나서 그 다음날에 되죠. 또 천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같은.
페드로도 그랬대. 마르티네스도. 페드로도 그랬대요. 페드로도 그랬대요. 백인이 아니고. 근데 걔도 그냥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장난꾸러기인데 그 당일날은 아무도 가까이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 맥스 슈어즈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 있어요. 코로빈도 그런 과였던 거지. 근데 그런 선수들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해합니다. 네. 그 백인 전형적인 그 약간 민감한 예민하고 그런 예민한 예민하고. 그런 선수구나라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쟤는 안 그런데라고 얘기하게 만든 선수가 있었어요. 잭로그. 잭로그. 그렇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유형의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섞여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또 극명하게 또 보이는 거야. 이게 둘이 비슷했으면은 네. 그냥 그렇게 둘 다 가는데 예민하고 까칠했으면은 완전 반대니까. 잭로그는 너무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새로운 선수들인데 네, 둘이 같이 기존의 놀았는데. 선수들이 네. 누구하고 가서 얘기하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심지어 잭로그는 두산이랑 계약하는 과정에서 두산에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여러 영상지라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계약하고 이제 두산에 캠프대에 합류했는데 두산이 24년도에 어떤 이벤트 행사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더래. 심지어 자기가 어린이날 때 너무 좋다, 이 행사가 취지가. 그래서 거의 두산 외국인 선수 중에 거의 최초로 어린이날 행사 그 멤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잭로그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네. 뭐 이게 그 구단 유튜브 편집팀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내가 하나로 더 해주겠다. 나 불러라 언제든지. 내가 콘텐츠 다 찍어주겠다. 너무 적극적으로 딱 다가와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첫인상이 그렇게 딱 돼 있었는데 시즌이 개막을 하니까 역전이 됩니다. 1선발과 2선발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러빈이 약간 까칠하지만 1선발 계속 예스하고 뭐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했던 그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내면 야 성격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냥 끝나는 거고 잭로그 야 얘는 정말 애가 살짝 떨어지지만 참 사랑스러워 사람은 좋아.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얘가 공은 못 던지고 얘가 더 잘 던지니까 이제는 못할 거야. 완전히 이게 여론이 역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잭로그에 대한 칭찬은 캠프부터 시즌 막바지까지 최고였습니다. 그 내부 평가가 잭로그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기록도 푼세 와이스가 너무 미쳤던 거지. 잭로그도 좋아요.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잭로그와의 뭐 재계약이야. 뭐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잭로그 선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구단 내부에서. 그리고 플렉스에는 이제 돌아왔죠. 그랬죠. 네. 플렉센이 꽤 시간이 좀 뜹니다. 돌아온 게 그죠? 네, 코로나 시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플렉스는 제가 뉴욕 매치의 유망주였기 때문에 아는데 미완성된 선수였죠. 선발 등판, 선발 투수로서도 그렇고 구위는 좀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다듬을 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망주 마이너리그 유망주가 KBO 형을 택했고 그 대박이 난 거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또 메이저리그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플렉스 선수가 그게 머리에 있었대요. 내가 두산에서 그때 인생 역전을 이뤘어. 두산에서 선택했던 게 나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도 교류가 없지 않았대요. 그랬고 그때 플렉센과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쌓은 플렉센을 좀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확실히 좀 세기가 생겼다. 그렇겠죠. 투수로서 커리어도 많이 쌓은 만큼 예전에는 구위가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이 선수가 이제 KBO 두산이랑 이제 계약이 끝나고 시애틀과 메이저리그 계약을 했는데 그 인센티브 내역 중에 이닝이 있었어요. 150이닝인가 170이닝인가 근데 그거 한번 타먹었습니다. 그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야, 메이저에서 그 정도 먹었다면 대단한 거죠. KBO 출신이 메이저에서 170이닝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뭐 구위야 원래 있는 선수였고 그래서 플렉센에 대한 게 뭐 당연히 있고요. 기대는. 그래서 플렉센 잭로그 작년 두산이 가장 데미지를 입은 거는 코로빈의 부진과 곽빈의 부상이었어요. 그랬죠. 정말 토종 선발의 기둥과 외국인 선발의 기둥 두 개가 뽑혀나간 상태로 사실상 시즌을 치르면서 고전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 워크 애식 혹은 열심히 하는 거 운동장에서 정말 어떤 투혼 이거 따진다면 외국인 선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케이브 선수와의 재계약은 사실은 불발이 됐는데 제 아는 분들이 케이브 파신 분들 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얘는 간다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됐어요. 뭐 어찌 보면 그만큼 좀 더 고점이 높은 선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케이브는 저점이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좀
야구를 좀 베테랑답게 잘하는 선수.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네. 딱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파괴력이 있거나 폭발력이 있거나 그쪽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타선에 좀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좀 기대치가 좀 높은 그런 다직 캐머런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잠실 외야에 적합한 선수라는 평가가 그렇죠. 많이 있고요. 이 선수도 아마 잘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 실링이 딱 네. 있는 선수라서 그렇죠. 잘 되면 정말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실제로 두산 내야가 지금 어지럽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외야에서는 한두 명 정도는 폭발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좀 뻥뻥 파워히터가 쳐줘야 돼. 김지한 선수 지금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파워히터가 필요해요. 지금 뭐 네. 정수빈 선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조수행 선수도 있고 네. 뭐 이래저래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요할 때 게임 체인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 존재감 요쪽은 아닌 유형이들이다 보니까 네, 이 양의지 캐머런 선수한테 너무 기대는 거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양희 선수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진짜 거기다 마스크까지 씌워놓고 네, 그래서 양의지 선수 물론 또 잘하겠지만 올해도 굉장히 활약을 하겠지만 더 양의지 선수와 같이 이렇게 붙어서 팀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파워히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산 베어스가 잠실에서 힘을 내기 시작했었던 우동수 트리오 그리고 또 육상부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약간 두산은 지금 젊은 팀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여기에 또 젊은 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있겠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과연 이 김원현과 홍원기라는 이 노련한 두 명의 지도자들이 팀을 어떻게 좀 조련해낼지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뭐 주목할 만합니다만 두산은 앞으로는 약간 우상향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좀 일단 보여집니다.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네. 여담인데요. 두산이 이제 2차 캠프를 미야자키에서 합니다. 그렇죠, 미야자키죠. 네, 미야자키가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일본 WBC 대표팀 캠프를 미야자키에서. 야, 그럼 뭐 그 말은 즉 오타니, 쇼헤이가 야마모토 막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거 뭐 어떡하죠? 숙소를 잡을 그러니까. 선수단 숙소는 이미 마련했는데 네. 일찍이 문제는 이제 그 두산 직원들. 참관단이니 뭐 직원이니 이런 건 큰일 났네. 두산 직원들도 그래서 숙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미야자키 내에서. 여기- 긴 시간을 이렇게 잡을 수 예약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 숙소에 묵었다가 내일은 저 숙소에 묵었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지금 오타니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도 아니에요. 오타니가 언제 일본 대표팀에 합류할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 모르지만 미야자키 올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도 끝났대요. 그냥 이게 사실 미야자키도 그렇고 오키나와도 그렇고 뭐 그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어떤 그 시설 자체에 어떤 규모가 있을 텐데 오타니 우리 정말 오타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진짜. 가능성만으로도 이 난리가 나는 거죠. 확정이 아니라 네. 그냥 다저스에서 이제 계획을 세울 거예요. 오타니를 언제 일본 대표팀을 보내줄지 보내는 건 확정이 됐지만 시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보낸다면 미야자키부터도 오타니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좀 늦게 보낸다면은 아마 이제 그 일본 대표팀도 아마 오사카에서 연습 경기 좀 할 겁니다. 네, WBC 전에 네. 거기부터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가능성만으로도 미야자키의 숙소가 다 예약이 꽉 찼다. 이러면서 네. 오키나와로 가시는 6팀은 야 다행이다. 그렇죠. 일본 대표팀이 만약에 오키나와로 온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네, 뻔했네라는 난리 생각이 났죠. 들었을 텐데. 자, 지난 컨텐츠 LG 얘기 그리고 이번에 두산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는 2026 시즌이 끝나고 한 그 잠실 야구장이 철거가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금 보면은 아닌데 네. 1, 2년 더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분위기예요. 뭐 굵직한 그 증거 자료가 나왔죠. 그렇죠. 네, 지금 잠실구장 식음료 업체와 편의점 업체 입찰 공고가 나왔는데 그렇죠. 기간이 26년도, 27년도입니다. 맞습니다. 즉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비즈니스 돈입니다. 그럼요. 네, 계약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위약금 내려면은 네. 큰일 나거든. 야 우리 2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럴 수 나가라고 그럴 리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7년까지는 이 지금 현재의 구장을 쓸 가능성이 커졌다. 네, 원래 이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됐다면요. 지금 우리는 잠실 종합운동장의 야구장 개조 버전의 아우, 그럼요. 그 조감도, 형태, 그렇지. 조감도를 알고 있고 수용 규모, 관중 수용 규모가 몇만, 뭐 18,000인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그런데. 그라운드의 형태, 뭐 외야까지의 그렇지. 가운데 펜스까지의 길이 이런 게 다 나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네. 호텔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네. 호텔방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요거는 없다는 사실 거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오는 6월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이걸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폐형을 하느니 통창을 하느니 얘기 다시 나올 마이스 거야. 사업을 진짜 추진하느니 제대로 그 하느니 계획대로 마느니. 하느니 그치. 아니면 이거를 축소를 하느니 아니면 확대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냥 다시 리셋이다. 자, 아무튼 간에 그거는 저희가 6월에 그 지선 끝나고 네, 상황 보고 또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상향의 이쪽이네. 우상향의 어떤 희망을 가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